일단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적당히 사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먼저 선택을 하고 이동하기, 그리고 시작점, 끝점. 간단하죠? 선택하고 시작점, 끝점. 자, 우리 여기다 좌표 쓸 수 있는 거 기억하시죠? 500mm만큼, 이쪽으로 500mm만큼, 혹은 소괄을 열고 500에 500만큼.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움직여 보시죠.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동하려면 전체 다 선택해야 된다는 오해요. 보세요. 모서리 하나만 선택했습니다. 여기 모서리 하나 선택된 거 보이시죠? 이동하기, 시작점, 끝점. 어떤가요? 모서리만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이동하기. 이번엔 선택 안 했어요. 꼭지점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트레치처럼, 캐드의 스트레치처럼 이렇게 꼭지점을 붙잡아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모서리를 움직일 수도 있고 꼭지점을 움직일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500인 정사각형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치수는 굳이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치수는 만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려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동하기, 선택하고 이동하기. 자, 그냥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뗍니다. 그러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키는 복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보시면 시작 위치가 여기죠? 제가 시작 위치를 여기다 눌렀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릭하고 원점 클릭하고 클릭. 원점에서부터 그 다음 원점까지.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복사하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0mm 그리고 엔터. 그럼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원점 클릭하고 그 다음 방향 지정하고 화살표로 방향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제 기능 알려주고. 자, 1000이라고 썼습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 5개를 복사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5. 그러면 5개가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곱하기 5라고 하는 건 여기 별표하고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키패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키패드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하고 5를 쓰시게 되면 5개를 복제하게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 원본까지 총 6개가 됩니다. 오토캐드는 숫자를 넣게 되면 원본 포함해서 5개죠. 그러나 스케치업은 원본 빼고 5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헷갈리지 않게 잘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자, 컨트롤 키 방향 끝에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나누기 5개. 그러면 알아서 중간에 이렇게 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누기 개수, 그 다음에 곱하기 개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동, 카피, 어레이는 한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번엔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회전하기. 자, 선택하고 로테이트 명령 클릭하고 자, 그러면 방향키 나왔죠? 이 방향대로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각도계 보이시죠? 이 각도계 방향대로 회전한다는 얘기인데 이 각도계는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자, 이렇게요. 이 방향대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테이트 할 때 어떻게 회전할 건지, 어느 방향으로 올 건지, 이렇게 갈 건지 혹은 뭐 이렇게 올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서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렇게 평면으로 할 겁니다. 원점 0도 방향,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도 90도. 그러면 90도로 쭉 로테이트 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선택하고 화살표 키를 눌러서 방향 지정하고, 그 다음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지정하고, 자, 로테이트 90도. 로테이트 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원점 지정하고 0도 방향, 다시 90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원점 0도 90도. 그러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죠? 네. 다시 자, 원점 0도 180도. 그러면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자, 회전 연습 한번 해보시죠. 근데 로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택하고 자, 원점 0도 컨트롤 키 누르니까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45도 엔터 곱하기 7개. 한 바퀴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원점 지정하고 0도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360도 그리고 엔터, 나누기 8개. 나누기 8개 안 된다네요. 나누기 7개. 다시 뭔가 안 맞는 모양이네요. 자, 선택하고 자, 원점 0도, 자, 컨트롤 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360도 엔터, 그 다음에 나누기 8개 엔터. 그럼 어떤가요? 360도 한 바퀴 동안 8개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이동과 복사는 이동과 무브는, 그러니까 이동하고 회전하는 건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은 움직이는 거, 회전은 돌아가는 거겠지만 그 외 나머지 복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모서리만 이렇게 선택하고, 모서리만 선택하고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무브랑 똑같습니다. 모서리만도 가능하고, 혹은 로테이트, 점은 안 되겠구나.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선택하고 스케일, 보시면 스케일 하면 이렇게 조절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크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배수로 갑니다. 1이 기본이고 2배, 3배 이런 식으로요. 2배. 그럼 2배로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0.5. 그럼 0.5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2배, 3배로 가는데, 보시면 제가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대각선 끝쪽이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앙으로 바뀌게 돼요. 조절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개는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대각선 끝쪽이 중심이 됩니다.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중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가 중심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하면 여기가 중심이 되고,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가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간이 중심이 됩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풀면 다시 원래대로 바뀌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보시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고 다시 한번 눌렀다 떼시고 다시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만 유일하게 복제가 안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주는데 선택하고 스케일 주는데 제가 이렇게 대칭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칭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숫자를 마이너스 1로 주면 완벽하게 대칭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대칭하고 싶어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엔터. 그럼 대칭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대칭이 들어갑니다. 자, 대칭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얘를 대칭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칭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고 나옵니다. 플립 얼롱. 플립이 뒤집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중에 플립폰 있죠. 뒤집는 거죠. 레드 다이렉션, 빨간색 축 방향으로. 무슨 얘기냐면 빨간색 축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린 다이렉션은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블루 다이렉션은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볼까요? 레드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좌우로,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상하로, 그 다음 블루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Z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수정하는 내용은 이 정도가 끝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있는 그러니까 푸시 앤 풀입니다. 푸시 앤 풀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 면을 클릭하면 원하는 높이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돌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고요. 미리 면을 선택해 놓으면 내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해당 면이 선택됩니다. 면을 먼저 선택하게 되면 해당 면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면을 선택하지 않고 푸시 앤 풀을 하게 되면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원을 좀 그려봤습니다.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혹은 선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푸시 앤 풀. 자, 클릭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해당 면만 돌출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푸시 앤 풀. 자, 쭉 들어가는데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면이 이렇게 두 개가 겹쳐진 것처럼 보일 때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면이 겹쳐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하게 되면 면이 구멍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자, 푸시 앤 풀 쭉 내려가는데 지금 면이 겹쳐져 있죠. 이때 클릭하면 이와 같이 구멍도 납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위로 다시 돌출할 수도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 가능하고, 단지 더 이상 못 가는 이유는 여기에 면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절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을 하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이렇게 면이 분할해서 나옵니다. 면이 이렇게 분할되셔서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네, 면이 이렇게 분할되셔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면 분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12개를 그릴 겁니다. 우리 CAD 할 때 해봤을 거예요. 자, 렉탱글 바닥면부터 그립니다. 30,1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자, 얼마만큼? 여기도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20.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시죠. 선택할 때 클릭하면 면 하나,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까지,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이렇게 선택된다고 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하고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된다 그랬죠? 적당한 간격을 클릭한 다음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해야 총 4개가 되겠죠? 다시 전체 선택하고 적당히 이동한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적당히 이동한 다음 곱하기 2, 그러면 12개가 이렇게 복제가 되겠죠. 자, 12개 복사해 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네요. 그죠? 꼭지점을, 시작점을 여기다 잡고 10에 10 렉탱글 화살표 방향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서리의 방향, 면의 방향을 지정할 수 있죠? 10,10 그리고 엔터. 그리고 푸시 앤 풀로 클릭. 그럼 금방 만들어지네요.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있는 이 모서리를 복제하는 거죠. 이렇게 10만큼.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10만큼 다시 이동. 어떤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네요. 그죠? 대충 가운데서 10,10. 자, 선택을 하고 이동합니다. 미드 포인트를 클릭한 다음 얘의 미드 포인트를 찾아봅니다. 그럼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미드 포인트 클릭하고 그 다음 미드 포인트 클릭하고 푸시 앤 풀로 밀면 금방 만들어지죠? 다시 봅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10mm 다시 5mm. 자, 그 다음 복사 이동이죠. 자,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되나요? 다시 봅니다. 자,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복사 10mm 다시 모서리를 선택하고 이동 툴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그 다음 10mm 푸시 앤 풀 다시 10mm. 방법이 더 많아지죠?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10,10 다시 렉탱글 10,10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그럼 금방 만들어지죠? 자, 어려운 건 빼고, 아니 쉬운 건 빼고 어려운 거. 자,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레이즈로 지우면 이렇게 중간에 면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전부 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 위에 쪽은 그나마 할만한데 이 아래쪽은 조금 어렵죠? 자, 제가 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인 아니 렉탱글 40,40 그리고 라인을 다시 라인 자 지우개로 지우고 푸시 앤 풀 다시 푸시 앤 풀 20mm. 그 다음 서클 그려야 되는데 자 위치가 안 잡히죠? 자 렉탱글 20,20 서클.
자, 원을 그릴 때 화살표 방향을 누르시면 조금 더 그리기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반지름 10mm. 자, 푸시앤풀로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레이즈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첫 번째 건 됐고요. 자, 다시 렉탱글 30,30 푸시앤풀로 다 지웁니다. 자, 렉탱글 이 아래쪽에서는 30,30이네요. 이 위쪽에서는 10,30이네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20,30 다시 20,30 다시 여기도 20,30 방향이 바뀌었네요. 30,20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지워주세요. 면을 지워주세요. 면을 지워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이걸 그냥 그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존의 면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존의 면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면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면이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면이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를 작업할 때는 먼저 이렇게 모서리를 지우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만 생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반투명하게 해서 놓고 보면 이렇게 안쪽에 면이 없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브젝트 안에 면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언두. 여기까지 만들었죠. 그죠? 모서리 지우고, 자, 여기도 모서리를 지웠는데, 여기 모서리 이런 식으로 지우세요. 모서리를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폐곡선은 자동으로 이렇게 면이 만들어집니다. 폐곡선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면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다시 렉탱글 10,10 그 다음에 중심 반지름 중심 시작 끝 아크로 그리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다시 볼까요? 렉탱글 20,10 다시 20,10 자, 푸시앤풀 70 다시 70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10mm 간격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이 선을 이렇게 10mm 간격으로 복사합니다. 10mm 간격으로 복제가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렉탱글 30,30 자, 모서리를 10mm 엔터 곱하기 2개 다시 10mm 엔터 곱하기 2개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20mm 짜리한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10mm
이렇게 10mm짜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웁니다. 이와 같이. 지웁니다. 이렇게 지우고 나서 선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동으로 면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폐곡선이 되면 알아서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렉탱글 30, 10 푸시앤풀 40 다시 렉탱글 10, 10 복사하고요. 자, 라인 대각선으로 그리면 되죠.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푸시앤풀 20 다시 20 자, 선을 긋고요. 그 다음 여기서 2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 자, 이레이즈하고 푸시앤풀 40 근데 여기 면이 안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면이 두 개가 생성되거든요. 이쪽에서 선택하고 지우시고 그러면 지금 양쪽 다 구멍 나 있죠. 그죠? 자,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선만 하나 다시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면이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 모서리를 다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라인 여기 중심선이죠. 테이프로 그려볼까요? 테이프로 위치를 찾아보자고요. 여기서부터 20mm 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도 복제가 됩니다. 20mm 다시 20mm 자,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이 어디서 또 시작하냐면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면 바로 이 부분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선 연결해 주고요. 다시 선 연결해 주고요. 그럼 선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선 연결해 주고요. 여기도 선 그려줘야 되겠네요.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자,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에요. 지금 얘가 지워져야 돼요. 지금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이 라인만큼 얘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라인만큼 그리고 자, 모서리를 따라가 봅니다. 그러면 면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스케치업은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면과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스케치업이 이렇게 5스냅으로 찾아줘요. 나머지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우면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이번엔 옵셋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옵셋입니다. 자, 제가 렉탱글을 500에 500으로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500에 500짜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이 옵셋도 캐드의 옵셋하고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돼요. 면을 선택하면 이 전체가 다 옵셋이 됩니다. 자, 옵셋 그러면 여기 거리를 물어봅니다. 옵셋 값을. 예를 들어서 50mm. 자, 클릭하고 클릭하면 이제 비로소 여기
값이 나오죠? 50 그리고 엔터. 그럼 50mm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바깥으로도 50. 그럼 바깥으로도 50mm 커지겠죠. 자, 선택하고 안쪽으로 50. 어떤가요? 잘 옵셋되는 거 쉽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모서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모서리 3개를 선택했습니다. 옵셋. 그럼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모서리에서만 옵셋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2개만 선택했어요. 옵셋. 어떤가요? 2개도 되죠. 근데 1개는 어떨까요? 1개는 옵셋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모서리를 각각 선택해서 그리고 옵셋 한번 해보세요. 먼저 첫 번째 거부터 보면 크기가 가로가 700, 높이가 400, 그 다음에 깊이가 500. 자, 렉탱글 뭐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700, 500 이렇게 그리셔서 이렇게 400을 올리셔도 되고, 다시 렉탱글, 자, 화살표 방향을 이용해서 방향 바꾸고 700, 400 푸시앤풀 500 어떻게든 상관없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따라서 선을 그려야 되겠죠. 선을 그리는 것보다 여기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100mm 다시 이렇게 중간점에다가 하나, 다시 100mm 이런 식으로요. 다시 250mm. 그러면 라인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 반지름이 50, 여기 반지름이 50.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50, 50 이렇게 그려서, 자, 중심 반지름이죠. 중심, 시작, 끝 그냥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자, 아니면 지금 그린 것처럼 테이블 이용해서 50, 50 똑같이 중심점,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지우고,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푸시앤풀로, 자, 500 다시 푸시앤풀로 500. 자, 금방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자, 요 네 구퉁이, 이 네 귀퉁이죠. 네 귀퉁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이 부분에 여기도 똑같이 반지름 50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자, 테이프, 자, 이렇게 해서 50, 그 다음에 선택하고 보시면 선홍색으로 라인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와 수직인 방향 혹은 연장선일 때 이렇게 바뀝니다. 이럴 때 50.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교차점 바로 여기. 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 지워주고 여기 지워주고. 네, 그럼 이런 모습으로 되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테이프. 자, 그냥 자 보세요.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돼요. 검정색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홍색으로 바뀔 때가 있죠. 선홍색으로 바뀌었을 때가 수직인 겁니다. 이때 50 엔터. 아크, 중심점 여기, 시작점은 수직점이고 끝나는 점은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이 안쪽이 반지름 100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테이블 이용해서 테이프, 자, 똑같이 이렇게 선홍색이 나와야 됩니다. 선홍색이 나온 상태에서 100mm 다시 클릭하고 선홍색이 나온 상태에서 100mm. 그럼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죠? 그리고 여기 교차되는 지점에서 교차되는 지점까지 중심, 시작, 끝, 나머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아래쪽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자, 500mm, 그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옵셋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0mm 옵셋,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500mm.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자, 이번엔 요걸 모델링 할 건데, 얘가 스케치업 옛날 로고예요. 자, 보시죠. 렉탱글 600,600 푸시 앤 풀 600. 자, 600에 600짜리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옵셋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자,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이 되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면 빼기 선택이죠. 이렇게 빼면 금방 선택이 돼요. 옵셋 200mm.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그 다음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빼기. 다시 옵셋 200.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여기는 400, 여기는 200. 그러면 계단 모양으로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부분은 그냥 옵셋 하시면 돼요. 20mm. 근데 여기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W자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 옵셋 20mm. 그러면 금방 W자처럼 금방 만들어지죠? 더블 클릭,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빼기. 그 다음 20mm. 10mm였네요. 다시 볼까요? 옵셋 10mm, 더블 클릭, 빼고 10mm, 다시 더블 클릭 빼고 10mm. 그리고 푸시 앤 풀로 20mm씩 밀어 넣으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군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건 매트리얼하고 맵입니다. 매트리얼은 재질이란 뜻입니다. 맵은 질감이란 뜻이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트리얼이 나무예요. 그러면 나무에는 뭐 참나무도 있고 혹은 뭐 소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를 켜면 어떻게 돼요? 그 무늬결이 달라지겠죠. 참나무에 대한 무늬결, 그 다음에 뭐 라왕에 대한 무늬결, 단풍나무에 대한 무늬결, 이게 다 다르죠. 그건 질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질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질감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트리얼이 상위 개념이면 맵은 그 하부에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매트리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죠. 자, 다 찾으셨나요? 자, 바로 이 부분. 여기에 눌러보시면 각각 나와요. 뭐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재질, 콘크리트 재질, 블릭, 벽돌 재질, 이런 식으로 루프, 그러니까 루프, 지붕 재질이죠. 이런 식으로 우드, 나무 재질, 이런 식으로 질감들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가 좋을까요? 스톤?
이거 스토는 별로다. 자, 그냥 우드로 가죠. 선택을 하고 커서가 싹 바뀝니다. 그죠? 여기 페인트 톤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때 면에다 클릭합니다. 그럼 질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보죠. 벽돌. 자, 제가 벽돌을 눌러봤습니다. 벽돌 재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엄청 크네요.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질을 한번 넣어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탭이 있고 에디트 탭이 있습니다. 셀렉트 탭은 우리가 이렇게 재질을 선택할 수 있고요. 에디트 탭은 선택된 재질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일단 컬러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 보시면 여기 크기가 보이시나요? 크기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00. 그럼 크기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적당한 크기로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자, 1000. 그럼 크기가 커지죠. 바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와 같이 재질을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여기를 클릭하면 동일한 재질을 이렇게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이 줘야 돼요. 꼼꼼하게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새는 부분 없이 이렇게요. 그래야 멀리서 보면 벽돌처럼 보이겠죠.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른 재질도 한번 넣어볼까요? 셀렉트 탭 누르고 랜드스케이핑 눌러보면 이렇게 풀 사진이 있어요. 제가 풀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풀도 크네요. 여기 같이 들어갔네. 자, 일단 풀 크기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줄여보면 마치 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 윗면에다가 한번 넣어보시죠. 재질에 보시면 여기 셀렉트 탭을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에디트 탭을 누르면 여기 스포이드가 비활성됩니다. 그죠? 근데 셀렉트 탭을 누르면 스포이드가 활성돼요. 스포이드가 이렇게 쭉 빨아오는 거잖아요. 네. 이 스포이드를 누른 다음에 재질을 클릭하면 재질이 이렇게 빨려 들어옵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재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면이 같이 움직이네. 자, 스포이드로 재질 선택하고 클릭. 네, 이제 따로따로 들어갔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재질을 스포이드를 통해서 불러오고 넣어보고 한번 해보시죠. 바로 여기 매티리얼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거 디폴트 아이콘입니다.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얘를 누른 다음에 클릭. 그러면 재질이 초기화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재질을 초기화 시킬 때 쓰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이드로 재질 불러오고 클릭. 스포이드로 재질 불러오고 클릭.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재질을 부여해서 넣어줄 수도 있고 혹은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스포이드로 이렇게 질감을 가져오게 되면 에디트 버튼에 해당 내용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작업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텍스처라는 거 있죠. 이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입니다. 아까 맵이라는 거 써놨었잖아요. 그 맵도 질감이란 뜻이고 여기 남아있는 텍스처도 질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입니다. 이 질감 안쪽에 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이미지 글래스 다크 그린.jpg라고 하는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맵입니다. 그러니까
텍스처는 질감이란 뜻이고 이 안쪽에 얘가 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폴더 그림 있죠. 이 폴더 그림을 누르게 되면 다른 맵으로 바꿔올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 폴더에 맵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여기서 얼마든지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잔디. 여기 잔디 많이 있죠?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잔디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하고 열기. 잔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잔디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텍스처의 이 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완성시켜서 내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이제 작업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이 화면의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기 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렌더링해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화면 구도를 대충 맞추세요. 이렇게 구도를 맞추시고 여러분들도 구도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파일 메뉴에 익스포트, 임포트는 불러들이기죠. 익스포트는 내보내기고, 그죠? 임포트, 그러니까 오픈 앤 세이브는 뭐예요? 이 프로그램의 형식에 맞추어서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 오픈 세이브죠? 근데 이 프로그램과 형식이 다른 파일을 불러들일 때 임포트, 내보낼 때 익스포트. 익스포트 하는데 그 중에 여기에 2D 그래픽이요. 2D 그래픽에 보시면 여기 파일명이 나옵니다. PNG 파일, JPG 파일, TIFF 파일. 이 중에 PNG 파일이 가장 여러분들이 쓰시기 무난할 겁니다. PNG 파일 선택하고, 자, 이름 지정하고, 자, 오늘 날짜. 그리고 익스포트.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파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일로 내보내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익스포트만 잘해도 마치 모델링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요. 현장감 있게끔. 다만 얘는 이제 화면을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맞으면 효과가 뛰어나겠죠. 이렇게 질감 효과를 잘 맞추어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기에 보면 섀도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찾으셨나요? 여기 그림자 보면 UTC-7이라고 되어 있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영시로 봅니다. 그래서 각각 시간대가 빠르냐 느리냐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대략 9시간이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9시간 건들지 마시고, 자, 이 타임 영역 왼쪽에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자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시간 영역은 시간대는 어디서 체크하시냐면 여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있습니다. 윈도우의 모델 인포예요. 자, 모델 인포에 들어가면 지오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컴포넌트, 크레딧, 디멘전, 파일, 지오 로케이션. 바로 여기. 이 중에 아래쪽에 매뉴얼 로케이션 씁니다.
뭐 컨트리는 국가니까 그 다음에 로케이션 그 다음에 레티튜드하고 롱기튜드 동경 132 북위 37 노래 가사죠? 노래 가사에 이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OK 하면 자동으로 여기가 UTC-9가 돼버립니다. 자동으로 돼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여기에요. 날짜입니다. 11월 8일로 되어 있네요. 네. 줄라이. 준이 7월이고, 줄라이가 8월이죠? 아니다. 6월, 7월, 어거스트가 8월이죠? 가장 햇빛이 쨍쨍할 때가, 줄라이하고 어거스트. 여기죠? 8월 1일이 가장 해가 짱짱할 때죠? 그 중에 1시. 오후 1시가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내려칠 때입니다. 햇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올 때이죠.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값은 되고, 만약에 나는 저녁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한 6시나 6시 30분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해가 길어지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시간대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1시 반. 네, 그러면 8월 1일 1시 반 정도가 이렇게 시간대가 맞아지는 거죠. 위도와 경도에 의해서 태양의 위치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해야 기본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